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움직임과 함께 카카오페이가 유력한 수혜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 간편결제 선불 충전금이 코인 발행을 위한 담보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주가가 과열인지를 놓고 시장에서 내놓는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마켓워치 첫 소식은 증권부 정재훈 기자와 알아봅니다. 정 기자, 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아직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작 단계 아니에요,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묻기만 하면 오른다, 뭐 이런 소문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테마가 이제 과열을 넘어서 광풍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부 여당 주도로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의가 됐지만 아직 논의가 시작되는 수준에 불과하죠. 그래서 사업화를 시작한 기업도 당연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럼에도 기존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주도권을 가질 거라는 기대감 하나로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카카오페이를 비롯해서 다날과 헥토파이낸셜 등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은 지난 한 달간 이제 세 자릿수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국내 간편결제 1위 사업자인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에 대한 하원 통과 우려가 좀 전해지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덩달아서 국내 기업들의 주가도 오늘은 좀 힘을 쓰지 못했는데 네. 이거야 반면에 카카오페이만은 장중에 11만 원 선을 터치하는 등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오늘만 해도 KB 국민은행, NHN도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 출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 막연한 기대감은 또 아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가 유독 시장에서 기대를 크게 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선불 충전금이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간편결제 플랫폼에서 사용하려고 소비자들이 미리 충전을 해놓은 그런 금액을 말합니다. 이 자금을 1대1로 연동시켜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올해 1분기 기준 카카오페이의 선불 충전금 잔액이 약 5,919억 원으로 각각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비해서 3배 이상 좀 많습니다. 네, 담보자산이 이 코인 발행량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담보자산이 가장 많은 카카오페이를 주목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 코인 발행량만큼 수익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미리 미국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사례를 많이 들 수 있는데요. 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미국채에 연동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USDC 서클 발행사인 서클 인터넷 기업의 사례를 보면 지난해 연간 매출이 16억 8천만 달러, 순이익이 1억 5,6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이 미국채 운용 수익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미국채에 연동돼 있기 때문인데요. 네. 따라서 미국채 수익률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해당 운용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페이 역시 선불 충전금을 기반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연동된 준비 자산, 예를 들어서 뭐 국고채 같은 거 들을 수 있겠죠. 거기에 연동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인데요. 유진투자증권은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 발행이 시작되면 선불 충전금의 연평균 성장률이 70%에 이를 것이라면서 2030년경에 카카오페이의 선불 충전금 금요가 약 8조 4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선불 충전금에 이제 자금 연동을 시켜주면 연간 약 4%의 운용 수익만 적용하더라도 카카오페이가 연간 담보 운용 수익으로 약 3천억 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NH투자증권은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2030년경에 카카오 그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이 국내에서 50%에 달할 것으로 좀 내다봅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를 기존 2월 달에 나온 거였는데 38,000원에서 오늘 13만 원으로 3배 넘게 올렸습니다. 다 좋은데 이 앞서서도 우리가 강조를 했지만 아직 사업이 시작된 기업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기대감만으로 가는 게 약간 좀 메타버스 광풍 때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팬데믹 당시의 사례를 드는 경우가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다행인 거는 시장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인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을 주목하고 있긴 합니다. 따라서 주가 급등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달 초에 상장한 이제 서클 인터넷 기업의 경우에는 공모가가 31달러였는데 지금 한 7배 넘게 뛴 상황입니다. 홍콩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하는 조례가 발표되면서 발행사를 자회사로 둔 중앙보험의 주가가 한 달 새 30% 넘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금융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평가는 이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페이의 최근 주가 흐름은 너무 낙관적인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전체 핀테크 기업의 선불 충전금 성장률은 16% 정도입니다. 아까 연평균 70%에 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운영 수익을 냈던 건데 지금 실제 수치는 그 정도라는 얘기죠. 또 현행법상 간편결제 서비스 회사들은 선불 충전금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100% 전액을 신탁 또는 지급 보증보험 등에 둬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연동자산에 할 수 있을지 논의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달러화 대비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쓰임새가 달러만큼 많을 것이냐 당연히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쓰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카카오페이 주가는 말 그대로 현실이 아니라 상상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과정에서 각 개별 변수가 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테마의 실체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증권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